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 시동을 걸었는데 기름이 바닥입니다. 주유소에 갔더니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손님 차 번호 끝자리 홀수죠? 짝수날이라 주유를 못하십니다. 집에 가세요. 아니, 그럼 내일은 넣을 수 있나요? 내일은 기름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터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1973년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홀짝제 주유 풍경입니다. 기름이 없어서 네덜란드 총리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고, 영국은 전기를 아끼려고 주 3일 근무제를 실시했으며, 일본 도쿄의 긴자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꺼져서 밤마다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지구의 혈관을 흐르던 검은 피, 오일이 딱 멈추자 잘난 척하던 선진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뇌사 상태에 빠져버린 그 사건, 그리고 갓 공업화를 시작하려던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을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배럴에 2달러도 안 하던 기름값이 어떻게 핵폭탄보다 무서운 무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무기에 얻어맞은 인류가 어떻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지옥을 맛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뜨거운 사막에서 어떤 미친 짓과 기적을 벌였는지까지 그 생생한 경제 역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상은 오일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말 그대로 기름이 넘쳐나는 천국이었어요. 당시 원유 1배럴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단돈 1달러 80센트.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커피 한 잔 값도 안 됐습니다. 말 그대로 물보다 싼 게 기름이었죠. 이 미친 꿀을 누가 빨고 있었냐? 바로 세븐 시스터즈라 불리는 영미권 7대 석유 메이저 회사들이었습니다. 엑순, 모빌, 쉘, BP 등 이들은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맺고 중동 땅에 빨대를 꽂아 석유를 헐값에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중동 국경성도 자기들 편한 대로 자대고 쭉쭉 그어버렸죠. 반면 땅 주인인 사우디, 이란, 이라크 같은 중동 국가들은 제주는 중동이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미국과 영국이라는 왕서방이 버는 상황이었습니다. 석유 수익의 대부분을 메이저 회사들이 가져가고 산유국엔 푼돈만 던져줬거든요. 참다 못한 중동이 1960년에 OPEC, 즉 석유 수출국 기구를 결성합니다. OPEC는 말했습니다. 우리 뭉쳐서 우리가 가격 결정하자. 하지만 초창기 OPEC는 힘이 없었어요. 공급 과잉 상태였거든요. 미국이 닥치라고 하면 그냥 네 하고 깨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착각했습니다. 이 저유가의 꿀통은 영원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들의 발밑에서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73년 10월 6일 유대교의 가장 성스러운 명절 속죄일인 욤 키푸르. 이스라엘 군인들이 휴가를 가고 방심하고 있던 그날 이집트와 시리아가 기습 침공을 합니다. 제4차 중동 전쟁의 시작입니다. 초반엔 아랍군이 승기를 잡나 싶었는데 천조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미국이 니켈그라스 작전을 펼치며 이스라엘의 무기를 무한 리필해줍니다. 전세가 역전되어 아랍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자 여기서 군사력이 약한 아랍 산유국들의 눈이 뒤집힙니다. 이때 핵무기보다 무서운 필살기를 꺼냅니다. 1973년 10월 16일 아랍 장관들이 쿠웨이트에 모여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오늘부터 원유 가격을 70% 인상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미국,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는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오일의 무기화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석유 밸브를 잠가버린 겁니다.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배럴당 2.9달러였던 유가가 불과 3달 만에 11.6달러로 4배가 폭등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리터당 1,600원 하던 휘발유가 자고 일어났더니 6,400원이 된 겁니다. 미국 사회는 마비됐습니다. 정부는 기름을 아끼기 위해 고속도로 최고 속도를 시속 55마일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인들이 아주 답답해 죽으려고 했죠. 서머타임을 겨울까지 연장해서 전기를 아끼려 했고 주유소 새치기를 하다가 총격전이 벌어져 사람까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석유 없는 문명이 얼마나 나약한지 전 세계가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경제학적으로 아주 골 때리는, 아니 학자들을 멘붕에 빠뜨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전까지의 경제학의 정석은 이랬습니다. 호황이 오면 실업률은 떨어진다. 그리고 불황이 오면 물가는 떨어진다. 근데 오일 쇼크는 이 공식을 보란듯이 찢어버렸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니 운송비, 전기세, 원자재 값이 다 오릅니다. 기업은 살기 위해 제품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립니다.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동시에 비용 부담을 못 이긴 공장들이 문을 닫고 직원을 자릅니다. 경기 침체, 실업입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 월급은 끊기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지옥.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약도 없습니다.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기업이 줄도산해서 실업자가 더 늘어납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면 물가가 더 미쳐 날뛰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미국 닉슨, 포드, 카터 대통령 모두 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지지율이 바닥을 쳤고 전 세계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빠는 해고당했는데 우유 가격은 2배가 된 상황. 상상이 가시나요? 그렇다면 당시 개발도상국 막내였던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개박살 날 뻔했습니다. 이제 막 철강, 조선 같은 중화학 공업 좀 해보려고 울산 포항에 공장 짓고 있는데 기름값이 4배가 됐으니 공장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 부도 위기가 코앞이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 세계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기름값이 비싸? 그럼 그 비싼 기름판 돈 우리가 다시 벌어오면 되잖아. 어디로? 중동으로. 오일 쇼크로 떼돈 번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사막 위에 신도시를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40도가 넘고 모래바람 불고 기술도 없었죠. 선진국 건설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때 한국의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손을 듭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반값에. 기간도 절반으로. 이게 전설적인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입니다. 20세기 최대의 역사라 불린 이 공사에서 정주영 회장은 기상천외한 방법을 씁니다. 울산에서 거대한 철 구조물을 만들어서 바지선에 싣고 태평양, 인도양을 건너 사우디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세계 언론이 미친 듯이다. 가다가 다 가라앉는다고 비웃었지만 현대는 보란듯이 성공시킵니다. 우리 아버지, 삼촌들은 그 뜨거운 사막에서 낮에는 너무 더워서 잠을 자고 밤에는 횃불을 켜고 공사를 했습니다. 물도 없어서 씻지도 못하고 배추가 없어서 사막에서 자라는 풀로 김치를 담가 먹으며 버텼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벌어온 5일 달러가 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 돈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은 오일 쇼크로 망하기는커녕 연 10%가 넘는 초고속 성장을 질주합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을 몸으로 증명해낸 드라마 같은 역사죠. 일제 쇼크의 충격에서 겨우 벗어나나 싶었던 1979년. 이번엔 중동의 맹주 이란에서 혁명이 터집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 호메이니가 친미 정권을 몰아낸 이란 혁명입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이 전면 중단되고 설상가상으로 이라크가 쳐들어가 이란-이라크 전쟁까지 발발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13달러에서 40달러까지 또 3배 폭등합니다. 제2차 오일 쇼크입니다. 이때 공포는 1차 때보다 더했습니다. 이제 석유 시대는 끝났다는 종말론까지 돌았으니까요. 2차 쇼크는 한국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중동 특수도 예전 같지 않았고 중화학공업에 너무 과잉 투자를 한 상태였거든요. 물가 상승률은 28.7%를 찍었고 1980년 한국 경제는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1.6%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합니다. 경제가 무너지자 민심도 폭발했습니다. 부마 항쟁,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 사태. 결국 절대 권력이었던 유신 정권이 무너진 결정적인 트리거는 바로 경제, 즉 오일 쇼크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이 한 나라의 권력 지도까지 바꿔버린 셈이죠. 두 번의 오일 쇼크는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입니다. 그전까지 미국 차들에게 기름은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는 거지라는 마인드였습니다. 거대한 덩치, 엄청난 배기량의 머슬카들이 도로를 지배했죠. 하지만 기름값이 폭등하자 이 차들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냐? 바로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굴러간다는 일본 소형차입니다. 토요타, 혼다가 미국 시장을 점령했고 이때 번 돈으로 일본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섭니다. 오늘날의 일본 자동차 신화는 사실 오일 쇼크가 만들어준 셈이죠. 또한 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중동만 믿다가 다 죽는다. 그래서 북해 유전, 알래스카 유전을 개발하고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광,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50년 전 이야기, 먼 옛날 전설 같으신가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가스밸브를 잠갔을 때 유럽의 전기료가 10배 뛰고 우리 난방비가 폭등했던 거 기억하시죠? 에너지는 언제든 누구에 의해서든 다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옷만 갈아입고 계속 반복되니까요.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에너지 자립 없이는 경제 독립도 국가 안보도 없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중동 진출처럼 살 길은 있다.
오늘 검은비의 복수극 오일쇼크 이야기. 여러분의 투자와 경제관에 기름진 자양분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